러닝크루 훈련의 종류와 목적. 러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부상 없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 마라톤에는 다양한 훈련법이 존재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러닝크루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훈련법 10종에 대해 다뤄보겠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1. 조깅. 러닝크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법이다. 부담이 되지 않는 속도로 무리가 없는 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훈련이다. 호흡이 거칠어져서는 안 된다. 옆 사람과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여야 한다. 국내 러닝크루 공인 페이스는 6분 30초다. 여성 주자와 초보 주자들이 많은 크루는 7분 30초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인원이 많은 크루에서는 페이스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여성 크루원들이 많이 모이는 630에서 730 페이스가 가장 인기가 많다. 숨을 헐꺽댈 만큼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살짝 땀이 나는 정도로 달린 뒤 뒤풀이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이다. 풀매를 장착한 여성 크루원들의 경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뒤풀이를 즐기는 게 곤란해질 수 있다. 목까지 젖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언제나 630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LSD. 조깅의 연장판이다. 천천히 긴 시간 동안 달리면서 장거리에 적응하는 훈련이다. 모세혈관의 발달과 심장의 용적 확장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크루에서 LSD를 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최대한 오랜 시간 함께 달리며 대화하면서 정을 붙여보겠다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다. 때문에 크루에서 진행하는 LSD 번개의 흥행 여부는 여성 크루원들의 참여율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LSD 벙을 주최한다면 아무도 참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처음 만난 아저씨와 3시간이나 같이 달리고 싶은 생명체는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인터벌. 트랙을 본거지로 활동하는 러닝크루들이 주로 진행하는 훈련이다.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 있어 최고의 훈련으로 손꼽힌다. 인터벌을 한다 하면 괜히 뭔가 있어 보인다. 훈련다운 훈련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든다. 하지만 러닝크루의 90% 이상은 인터벌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회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 질주 속도와 회복 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데다가 심지어 트랙에서 훈련하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모르는 크루가 대부분이다. 특히 회복 속도를 지키는 크루는 극히 드물다. 러닝 클래스나 마라톤 클럽에서도 질주만 빠르게 하고 회복은 걸어서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이러한 훈련은 엄밀히 말하면 인터벌이 아니라 레피티션이다. JSG의 수장 정석근 감독은 회복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지 않는 인터벌 훈련을 극도로 싫어한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어설픈 인터벌을 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요즘 그가 자주 출몰하는 반종에서는 특히 조심하도록 하자. 4. 레피티션. 질주와 회복을 반복하는 훈련이다. 인터벌과 다른 점은 질주 속도가 더 빠르고 회복을 완전히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극단적인 훈련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심폐지구력이 아닌 근력과 스피드 향상에 있다. 인터벌을 한 뒤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면 레피티션을 한 후에는 다리 근육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 제대로 수행하면 자는 도중 근육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다. 다리가 멀쩡하다면 레피티션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의외로 이 훈련을 잘하냐 못하냐는 마라톤 기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심폐지구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절대 스피드가 빠른 러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력 질주를 하기 때문에 체중이 좀 나가더라도 힘이 좋은 러너들이 잘하는 훈련이다. 또한 속근 비율이 높은 러너들도 스프린트에 유리하다. 크루에서 이 훈련을 진행하면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기 쉽다. 하나같이 경마장의 경주마로 빙의하여 질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크로스컨트리. 평지 언덕, 내리막, 산길 등 다양한 경사와 지형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신체의 다양한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훈련법이다. 이 훈련은 크루에서 흔히 진행되지는 않으나 트레일러닝 번개라는 이름으로 종종 진행된다. 하지만 말만 트레일러닝이지 사실상 등산이나 다를 바 없는 훈련이다. 그냥 달리기는 하기 싫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서 등산하고 사진도 찍고 시간이 남으면 계곡에서 수영도 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다. 끝나고 진행되는 뒤풀이와 회식이야말로 이 훈련의 메인 디시다. 6. 언덕 훈련. 어필에 대한 적응력은 물론이고 다리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모두 기를 수 있는 만능 훈련이다. 회복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최고의 무산소 훈련이 되고 회복 시간을 짧게 설정하면 심장이 터질 듯한 유산소 훈련이 될 것이다. 많은 고수들이 주 1회 정도는 이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러닝크루에서 하는 이 훈련의 장점은 명확하다.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 눈빛을 주고받으며 파이팅하기 좋다는 것이다. 보통 저녁 8시 이후에 진행되는 러닝크루 모임에서는 어둡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언덕 훈련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왕복하는 훈련이기에 올라가는 이와 내려오는 이가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 이때 자연스럽게 파이팅을 해주는데 이를 빌미로 서로 얼굴을 스캔한다. 견적을 내기에 최적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훈련은 제대로 진행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몰골과 표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절한 강도로 훈련에 임하는 것이 팁이다. 운이 좋다면 파이팅을 넘어서 하이파이브까지 가능한 훈련이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훈련이다. 7. 계단 훈련. 언덕 훈련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종아리에 강한 자극을 준다면 계단 훈련은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과 엉덩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가로 계단 훈련의 장점은 자세 교정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달리기만 계속하다 보면 자세가 틀어지고 좌우 보폭에도 차이가 생긴다. 계단 훈련은 필연적으로 계단 간격에 맞춰 동일한 보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으므로 자세 교정에 효과적이다. 혼자 하면 몹시 지루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재미있는 훈련이다. 8. 야소 800. 미국의 러닝 잡지 러너스월드의 편집자인 바트 야소가 고안한 훈련법이다. 2001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당사자인 야소는 이미 15년 전인 1980년대부터 이 훈련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다. 목표 마라톤 기록과 연관된 페이스로 800m를 여러 번 달리는 훈련이다. 회복 조깅도 800m를 달린 시간만큼 하는 인터벌 훈련의 일종이다. 10회를 소화할 수 있다면 해당 페이스가 자신의 풀코스 마라톤 예상 기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현재 엘리트나 고수들은 거의 하지 않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기량을 강화하는 목적보다 현재 기량을 예측하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터벌 훈련에는 야소 800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존재한다. 러닝크루에서는 야소 800을 유난히 자주 진행한다. 러닝 경력이 짧고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론적 지식이 많고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크루에서 이 훈련법을 자주 연다. 9. 빌드업. 초반에는 느린 속도로 출발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페이스를 높여가는 훈련법이다. 심박을 서서히 올려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마지막은 강하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뛰어난 이상적인 방법이다. 다만 러닝크루에서는 이 훈련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보통 고수가 하수 크루원들 앞에서 자기 러닝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자신이 진행하는 빌드업 훈련에 흔히 자기 이름을 붙여 땡땡버스라 부르며 실력 없는 크루원들과 여자 크루원들까지 모두 탑승시킨다. 그리고 결국 후반에는 모두를 강제로 하차시킨다. 본인만 남기 때문에 달리기 실력을 뽐내기에 안성맞춤인 훈련이다. 버스 운행이 끝난 후 캑캑거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크루원들이 버스 기사의 실력에 대해 감탄할 때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게임 끝이다. 주의할 점은 당신이 전국구 고수가 아닌 이상 호구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은둔고수가 나타나서 기사가 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드릴 운동. 코로나 이후 서울권에서 특히 엘리트 출신들이 운영하는 마라톤 클래스에서 보강 운동으로 드릴 운동을 많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배워온 크루원들이 자기 동네 크루에 전파하면서 전국적으로 드릴 운동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황영조 감독이 뜨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잠잠해지는 추세다. 대한민국 마라톤의 고트 황영조와 이봉주는 스킵과 드릴에 대한 명언을 남겼다. 봉주야, 우리가 드릴을 했냐? 황영조 감독이 묻자 이봉주 선수는 차마 답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붉혔다. 정석근 감독 역시 드릴을 강하게 비난했다. 요즘 A스킵, B스킵, C스킵 개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단거리 선수들이나 하던 겁니다. 우리 운동할 때는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나한테는 그거 안 하냐고 뭐라 하던 사람들이 황영조가 한마디 하니까 샷다 마우스 하더라라며 열을 올렸다. 이상이다. 달리기 연식이 쌓일수록 훈련법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을 느낀다. 9월은 가을 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다. 당신이 있는 곳이 러닝크루든 어디든 부상 없이 행복한 러닝을 하길 기원한다.